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될 텐데요. 일단 뭐 김정은이가 죽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폭풍도 감당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라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외신에 따르면 김정은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다. 정부가 멘붕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일정의 정보를 갖고 있겠죠. 어쨌건 신의 한수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뇌사 상태. 예. 미국이 계속 북한을 감시하고 있어요.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정찰기를 띄웠습니다. 리벳 조인트로 대표되는 전자전기부터 시작해서요. 실질적으로 좀 재래적인 정찰기라고 볼 수 있는 기종들까지 총 출동이 됐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가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정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호크 있지 않습니까? 이건 U2기를 사실상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글로벌 호크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주한 미군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대한민국 공군 소속으로 배치가 됐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하던 것을 강제적으로 해리스 대사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요. 그동안에 미국이 김정은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던 결과 그동안에 미사일 실험 때 사고로에 휘말렸을 가능성,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CNN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심혈관계 수술이 아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레이브 데인저, 그러니까 중태에 빠졌다. 그레이브라는 말이 이제 무덤이라는 말이니까요. 거의 그 사망이 임박한 상황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또 논란이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중태냐, 네. 아니면 뭐 그냥 별일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정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BC의 보도에서는 뭐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알려지자 1분여 만에 바로 그 보도를 했던 MBC 기자가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였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사실 이 사람이 뇌사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정보의 출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과를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이거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그 데일리 NK 쪽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묘향산에 있는 향산 특각이라는 곳에 지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향산의 중턱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밀성 일가에 김정은 일가만이 이용되는 그런 안가에 해당되는 병원인데요. 여기에 의료진들이 수십 명이 다 모였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 안에 들어가면요, 바깥으로 정보가 퍼질 수가 없어요. 묘향산이요, 굉장히 깊은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평양에서 자동차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긴 합니다. 왜냐면 북한에는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은 바로 갈 수가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산 중에 있는 어떤 특각이기 때문에 정보가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다는 거는요, 상당한 수준의 휴민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일부러 흘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북한에서 그동안 김정은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함축된 함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친서 받았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친서 보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북한에서 뭔가 김정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 자체는 지금 계속 얘기를 했다. 다만 그 공산주의 사회, 공산 독재 치하의 사회의 특성상 지도자가 죽었을 때 바로 정보가 빠져나오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다음 저 정권을 내가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일부러 죽었다라고 그냥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그 묘향산에 있는 특각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북한의 지도층들이 아프다 그랬을 때는 프랑스 의료진이 보통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프랑스 의료진이 북한에 지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북한 내부에서 이미 정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CNN 보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미국이
미국이 지금 정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는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이렉트 날리지라고 한다면은 직접 증언이 지금 미국의 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자, 관료의 입에서 지금 CNN 기자에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CNN이 이 정보를 얻은 소스가 어디 있냐? CIA, NSC, 국가정보위죠. 국가안전이죠. 그리고 국무부. 이 정도까지도 지금 다 연결이 돼서 정보를 받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부터도 취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다각적인 정보로 지금 취재가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일단 김정은이 바깥에 이런 위기 상황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 아무 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중하다 이런 보도들을 예. 계속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예.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김정은이 나 아무 일 없다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한 2, 3일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여러분들 이게 사망 가능성이냐 사망이냐 이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도 여러 가지로 정보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취재해본 바로는 시점의 문제다. 그렇죠. 왜냐면은 김정은이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회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김정일이 한번 중풍에 걸렸었거든요. 그때도 살린다고 살렸는데 그 장갑을 끼고 다니면서 한쪽 팔이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네. 사람 구실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얼마 안 지나서 김정일이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그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4월 14일에 네. 순항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방사포 쏠 때나 ICBM 쏠 때 보면 꼭 김정은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박수치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언제나 보도를 했는데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보도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순항미사일을 수발 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보도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더 웃긴 거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예.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럼 첫날에는 우리나라 정보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애매합니다. 근데 다음 날쯤 되면 미국 정보도 좀 받고 아직 지소미아가 남아있으니까 일본 정보도 받고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번 순항미사일은요. 수발이라고만 보도가 나왔지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 진짜로 몇 발인지도 나오지 않았고 몇 킬로 날아갔는지도 보도가 안 나왔어요. 보통 미사일 쏘면 몇 킬로가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나오잖아요. 첫 발은 몇 킬로, 두 번째 발은 몇 킬로, 방향은 어디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뭐냐? 이 순항미사일은 상당한 가능성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예. 하나. 예. 그다음에 살이 너무 찌고 고도비만이고 예. 이어오던 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뇌졸중이 왔다. 심혈관 네, 질환이다. 심혈관 이게 질환에 뒤에 대해서. 뒷목을 잡는 흔히 상황에서 말하면 중풍이에요. 중풍. 예. 그러니까 이게 왔다. 뒷목을 잡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뇌에 그 혈액이 피가 공급이 안 돼.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 뒷목에다가 이제 혈관에다가 이걸 뭐라 그러죠? 스탠드. 스탠드라고 하죠. 스탠스. 하여튼 그걸 박아가지고 피를 흐르게 혈관을 하는데 근데 인공혈관, 인공혈관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예. 뭐 쉽죠. 박아서 수술을 하는데 그게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그 대부분 다 못 혼수 상태에 깨어나죠. 빠지고 못 깨어나게 되지 운이 않습니까? 좋아서 목숨을 건진다고 하더라도 언어 장애라든지 신체 장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김정은이가 심혈관계 이상으로 쓰러져서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 혹시 살아난다고 해도 사람 목숨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배경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심각한 배경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국 후보위원회 4월 11일에 김여정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원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어요. 김여정이.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이 된 이후에 그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이 사실상 제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굳이 4월 11일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4월 14일에 말씀드린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그리고 4월 15일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태영절이라고 하죠.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108번째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은 태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인데 북한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절에는 방방곡곡에 북한 방방곡곡에 그 어린이마저도 헌화를 하는 것이 태양절인데 자기 친할아버지의 생일인데
김정은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한 일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이제 보도가 될 텐데, 아니, 이게 불경하게 왜 안 나왔어? 이럴 정도로 지금 김정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첫날에는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다 마스크를 처음엔 썼었고요. 후반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말들이 막 많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만 마스크 쓴다고. 그래서 다 뗐습니다. 근데 방역 같은 거를 김정은을 접근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1호 행사 아닙니까? 김정은의 행사는 1호 행사예요. 1호 행사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접촉할 수가 없어요. 단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만약에 김정은이 공식 행사에서는 접근하기가 힘든데 밤에 이뤄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김정은만의 행사. 이런 경우는 좀 뭐냐면은 이 위험하다 이걸 걸을 수가 없는 게 나 쟤랑 놀고 싶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의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김정은의 뜻을 누가 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건. 게다가 북한의 여성들, 특히 김정은의 눈에 든 여성들이 얼마나 허영심이 심하겠습니까? 이 허영심이 심한 여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어디서 채울까요? 장마당이나 중국인 상인들을 만나서 사치품이나 고가품들을 입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텐데 그 과정에서 우한 폐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밤에 김정은과의 연애에 동원이 되었을 때 거기서 김정은에게 우한 폐렴이 전염됐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이죠. 미국은 정찰기를 동원해서 이제 한반도 상공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전해지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성을 통해서도 볼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 이제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면서 이 뭔가 탐지를 했을 거고 또 위성이 전파를 이용해서 도청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게 정찰기를 보내서 집중 감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쯤에 미 공군 정찰기 한 대와 미 해군 정찰기 한 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EAC, 그러니까 조인트 스타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육군을 위한 정찰기입니다. 이 땅에 예를 들면 전차 그리고 뭐 이동식 발사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가 지금 한 10시간 정도 전이죠. 한반도 상공을 정찰한다. 이런 것이 에어크래프트 스폿이라는 미군 그리고 공군기들의 이 전문적인 이 트위터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뭔가 급변하는 사태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정찰기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근해 정찰을 했습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일이거든요. 예. 흔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라이언 이 정찰기가 왔다는 얘기는 뭔가 미국도 뭔가 정보를 계속 캐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미 공군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스를 말씀드리면 지상군을 위한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대지상 센서와 합성계고 레이더 등을 보유하고 있고요. 북한군 감시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이동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찰기고 그리고 해군 정찰기 오라이언은요. 대담 초계의 임무를 주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한미 공군, 주한미 해군은 없기 때문에요. 주한미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 아니고 주일미군에 있는 기종인데 오키나와에서 보통 이 대만이라든지 이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항공기인데 한반도까지 왔다.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미군의 이제 정보통을 여러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김정은의 기사를 보내주면서 이거와 관련된 미군의 특이 동향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말해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미군도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지금 집중 배치되고 있다. 북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언론들은 말이죠. 김정은 사망, 또 김정은 위중,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아무 이상 없다. 정부의 얘기를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동균 기자가 그 부분 예. 준비했거든요. 예. 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통일부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는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CNN 원문을 확인해 보니 수술 이후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미국 관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아까 우리 홍철 아니 기자께서 북한에 지금 뭐 연락소를 만들어놨는데 돈 많이 들어갖고 전화하면 되지 뭐 CNN 보도를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체 기사의 대부분 제목으로 달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아니 맨날 그 북한 했던 정부 아닙니까? 뭐 심지어 뭐 개성인가 어딘가에다가 무슨 연락사무소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할 것처럼 말해왔던 게 바로 이 정권인데 정작 이런 소식이 전달될 때는 북한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사를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화해서 정은이 동무 잘 있나? 이번에 나 총선 승리했어 축하 좀 해주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2018년 때 그 남북 간의 그 평화쇼가 벌어질 당시에 뭐 하면은 김정은이 무슨 청와대에 서로 뭐 전화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 보도되면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든가 뭐 NS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나? 아니 무슨 한다는 소리가 CNN 읽어보니까 건강 이상했는지 그냥 관리가 모니터링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이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지금 정부 관계자가 계속 지금 근데 저는- 언론 보도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통일부가 사실은 북한 내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잘 없습니다.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핫라인이라든지 사실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식적인 그 기관장 회의가 열리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달이 된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북한에서 해주는 얘기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3의 채널로 듣는다고 해도 북한에서 원하는 얘기만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왜 북한에 그 두 사람이 배를 타고 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선, 네. 목선을 그 어선을 타고 왔는데 그때 보면 그 두 사람이 열 몇 명을 선상에서 다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여서 북한을 탈출한 억울한 선원 2명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증언한 게 아니라요. 북한이 어딘가에서 이야기한 들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 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랑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인데요. 중국 맞아요. 공산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가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중국 공산당 소속 대외연락부는 북한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기관이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투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장관급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장관급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장관급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보도를 알고 있다. CNN 보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동향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부터 정보 수집 분석에 노력하고 있다. 하나하나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 수집 분석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흐름대로라면은 지금 일본과 미국은 뭔가 정보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 통일부가 얘기한 부분과 또 중국이 얘기한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는 뭔가 중국과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와중에서 해리스 미국 대사 같은 경우는 아니 니네한테 우리가 글로벌 워크도 팔지 않았느냐. 그럼 글로벌 워크 좀 활용 좀 해봐.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예. 저는 저 중국 같은 경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혹시 북한이 붕괴가 되면 중국이 바로 한반도 38도선 이북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북한이 붕괴될 경우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난민이 되어서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밀려들 것이 자명한데 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총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들이 비적대가 되어서 중국 만주 지역을 휩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조중국경이라고 하죠. 북한과의 국경에 매우 많은 수의 중장비와 준전차들을 갖다 놓고 북한 난민들이 유사시에 중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 김정은의 신변에 큰 이변이 생겨서 북한이 붕괴가 되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중국으로 밀물처럼 쓸려 나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지금 평양에서 뭐 소위 말하는 정보죠. 네. 우리는 뭐 정보지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평양에서 긴급하게 신의 한 수로 제보가 온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들은 백두혈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정은의 생김새만 봤을 때는 백두돼지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비만 중에 상비만, 돼지 중에 상돼지가 바로 이 김정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정은의 몸뚱아리만 보더라도 상당한 비만임을 알 수가 있고 평상시 김정은이가 또 꼬냑을 즐긴다고 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로 인해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만신창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국 정보기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가족력인 심혈관 질환과 생긴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무척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는 안경까지 쓰고 공식 석상에 나오는 걸 보니까 혈당 수치가 매우 높아져서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북한발 찌라시에 따르면 김정은은 수술 실패로 현재 뇌사 상태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김정은이의 명줄이 끊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 내부 쿠데타를 비롯한 강제연금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히 김정은이의 거동이 불가능하며 정상 회복도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룡해와 박봉주 등이 북한을 장악하고 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내부 동요와 또 다른 세력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평양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정확한 사실로 파악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언론 보도와 정보기관의 발표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특성상 백두혈통 없이는 주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룡해 등이 전명에 나서지 않고 김여정이를 동원을 해서 표면적 지도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평양에서는 권력 세력들끼리 견제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당장 붕괴할 지경은 아닌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인 독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즉 1인 독재가 불가능하면 권력자들끼리 권력을 나눠먹는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대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북한 급변 상황 발생 시에 우리 측과 통일 문제를 북한이 협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김정은 사망을 발표하고 김여정 체제로 전환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우선 중국을 최우선 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중국 측과 논의한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이에 북한 내 친중 세력의 영향력이 장성택 사망 이후에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을 파악한 국내 종북좌파 지도자들은 지금 극심한 내부 동요 상태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특별한 동향이 없다면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국들의 경우는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이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 심각한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이죠. 전문가 예, 예.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쁜 상황이라, 일단 스튜디오보다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예, 하죠. 그럼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님. 네, 예전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안보비서관을 하신 네, 분이니까요. 한번 통화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커폰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신의 한수 출연을 하시니까 예, 네, 좀 함께 자세히 해주시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예, 교수님. 예,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지금 저희가 스피커폰으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예, 들어갈까요? 예. 교수님, 지금 김정은이 혹시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CNN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북한 상황 내지는 김정은의 상황이 어떨지 좀 정보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김정은 중퇴설은 미국 외신으로부터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미국 CNN이 김정은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져 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내 우리 정부의 반응은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홍부장님, 그것도 우리 지금 청와대하고 정부기관들이 내놓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북한 내에 그러한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이니까 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향후 전망 좀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김정은이 수술 이후에 만약에 제대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 내에는 상당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위기가 닥쳐올까요?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군부 실세들이 김여정을 내세워서 그 배후에서 북한을 운영해 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중국이 북한 군에 있는 실세들과 함께 북한을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하루에 특수정찰기 4대에서 5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웠습니다. 어저께도 띄웠고 오늘도 띄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특수정찰기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에서 통신 그런 정보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김정은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정찰기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NN에 나와서 익명의 정보관리가 김정은 중퇴설을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 한반도 상공을 지난주부터 계속 날고 있던 그 정찰기로부터 파악된 그런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하실 분 있으신가요? 예, 하여튼 뭐 출연하셔서 예, 예. 예, 빨리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예. 교수님 빨리 저희 스튜디오 오셔가지고요. 또 심층 분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 예. 지금 교수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로 예. 보입니다. 예. 자, 김정은이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는데 북한이 말이죠. 이걸 거부를 해버렸어요. 거부를 했어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지금 김정은의 신병과 관련된 키워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보도드렸는데요. 어제 보도드렸던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 새로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확히 언제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최근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한다. 알다시피 그들은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단거리 미사일은 큰 문제가 아니지라고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사실은 아무리 기자들이 물어본다고 했지만은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4일에 미사일을 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친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젠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트럼프 대통령이 3월경에 그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던 것은 김여정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 답장으로 그 김정은이 보냈을 수도 있고요. 김정은이 보냈던 친서에 답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을 수도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서한이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 바로 그저께죠. 북한 외무성의 보도국의 대외보도실장이요.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 우리 최고 지도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 어떤 편지도 보낸 게 없다고 이게 중요한 얘기해요. 거예요. 보낸 적이 없다. 예, 정말 그럼 뭐 김정은이가 몰래 어디로 통해서 그러니까요. 나 좀 살려줘 하고 보낸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정찰기 띄워갖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히려 김정은이 지금 어디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평화는 여기서 또 또 모양새는 한마디 있다는 또 거죠. 중요한 게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부라 그랬습니다. 예. 김정은이었으면 최고 지도 잘하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김정은이 아니라 뭔가 북한의 고위층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라는 얘기는 김정은이 여기에서 빠져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사실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미국 지도부의 기도를 집중 분석해 볼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실 무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미 순애들 사이의 관계는 결코 아무 때나 여담 삼아 꺼내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며 더욱이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되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3월 22일에 김여정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을 합니다. 조미 순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다라고 김여정도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김정은의 1인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에게 좋은 결과가, 좋은 관계가 곧 국가에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좋은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대응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곧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외무성에서 얘기를 한 건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이라고 이름도 안 내고 얘기했는데요. 대외보도실장이라는 거는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입니다. 오늘 외국에 처음 나온, 그러니까 이제야 처음 나온 직책이고요. 북한에는 저런 직책이 없었어요. 이게 그러네요. 외무성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예. 보도국 대 예. 그러니까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 예. 이게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기 때문에 통상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직제가 때문에 개편될 때는요, 내가 얘기하지 정권이 않냐. 아침하시는구나. 왜 그러냐. 얘기하고 있잖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정은이가 죽었다는데 듣고 있어. 대표님께서 심각한 생각하신 상황이야. 대로죠. 자, 지금 보도국 대외 보도실장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예. 직책을 만든 이유가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국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직책을 만든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거죠. 직책이 나오면 이름도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로 나왔는데, 명의라고 할 때는 누구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로 나온 거고, 이 대외보도실장이라는 건 과거에 없었던 직책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월 22일에 트럼프 친서에 대해서 김여정이 담화를 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개인적 친분 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 발전 구도를 얼만큼이나 바꾸고 견인할지는 미지수이며 속단하거나 낙관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계속 아쿠아일로에로 줄다름 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대외보도실장이 얘기했다라는 얘기와 김여정이 얘기한 얘기는요, 사실상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김여정이 상당 부분 앞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김여정의 워딩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김일성의 직계 자손들,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속속 평양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에는요. 그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나? 글쎄, 그거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93년 4월부터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김광섭이 27년 만에